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도 마이너스 이 5%대 지금 이 하락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이 사거래일 연속 밀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에코프로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바로 이 에코프로에 대한 확장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조정을 미리 이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조정은 항상 이 상승한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확실히 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 맞더라도. 그래야 이 대응이 되고 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이 좋은 맥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물론 저도 이 조정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리고 지금 같이 이 조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아프긴 아픈데 알고 맞아도 아프긴 아픈데,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는 상승 속에서 이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발생한다고 했죠. 자, 저는 이 에코프로 그리고 지금 시장 이 조정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엄청나게 큰 장기 파동 속안에서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위치에 와 있겠죠. 그런데 이 조정이 지금 이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은 거죠. 한 번에 더 이 노이즈는 발생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구간에서도 그 노이즈가 이 기회가 됐던 것처럼 지금 물론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 하락에 대한 저점 분명히 기회로 작용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에코프로 어느 때보다 이 전략과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는 이 확장형 패턴이 좀 마무리가 될 때 있죠. 그때 이제 그 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기회라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이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이 공포에 떨지 않고 지금 올바르게 대응해서 이 기회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시가부터 전부 다 좀 개파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올라왔죠? 바이오가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이 코스닥에 대한 시총상위 종목은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오, 뭐 2차전지, 그 외에 이제 로봇이나 뭐 부품주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가 올라오면 뭡니까? 네, 조정대 강세를 보인다고 했죠. 이 바이오가 올라오더라. 물론 이 에코프로도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보시다시피 아직은 역부족이란 겁니다. 즉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ABC 파로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하락 이후에 그죠, 반등이 나오고 이 ABC에 대한 파동이 여전히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내마녀의 날이 지나고 나서 이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때 이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거죠. 즉 그 시기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면 물론 이 노란 밴드에 진입을 하긴 했어요 오늘. 그런데 제가 오늘 라인에서는 이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뭐 이때는 보내드렸죠. 이때도 보내드렸죠. 근데 오늘은 보내드리지 않았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어제 영상에서 좀 전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짧게 한번 보자고요. 21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이 확장형 패턴에 이 끝자락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아마 주가가 이 파란 밴드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확장형의 이 파란 밴드 요 라인 때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15만 원 가격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 두긴 해야 되는 거고, 즉 에코프로가 이 반등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은 이 시장에 대한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네, 시장이 가지고 있죠.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장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신 건 코스피 차트인데 전쟁이란 노이즈로 갭하락을 만들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꿨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 올라오는 이 10일 이동평균선 있죠. 여기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더라는 겁니다. 갭과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지속이죠, 지속.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물론 종가상에 안착을 해주긴 했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종목들이 또 나름 반등이 나온 건 셌단 말이죠. 근데 안착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장중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전히 주가는 저항을 받고 밀리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미국장과 특히 지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5일 차트도 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5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윗꼬리가 강했는데 올랐죠. 그죠? 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날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던 이날 강하게 꼬리를 달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이평저항을 맞고 그냥 그대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유가는 오르고 지수는 밀리고 일단 하락 압력을 계속 받는 거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장에서 오늘 꼬리가 이제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가에 다 반영이 되면서 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예측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이는 대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은 V자 반등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상당히 앞에 시장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때만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똑같아요. 이때도 엄청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지금 이제 더 큰 변동성이고 하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박스를 그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라는 걸 보내고 그 뒤에 방향성이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우 흡사한 패턴입니다. 하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려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중요한 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평선 있죠. 그리고 거기가 몇 포인트예요? 5,0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하방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A, B, C파로 진행이 될 때 그때 에코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A, B, C파가 진행이 되는 거죠. A, B, C. 이 라인에 왔을 때가 이제 맥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이 시장 이야기를 뭐 오늘도 좀 다시 해드리는 거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뭐가 나왔냐? 그 뒤에 어떻게 됐냐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장기적 상승 구간인데 그죠? 이런 조정파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은 다시 이 강한 상승, 요 파동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는 지금 이 매수를 노려봐야 할 때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 누워야 될 자리를 좀 보고 눕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 길바닥에 눕지 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확장형이고요.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 A, B, C파가 진행이 되고 이 확장형에 대한 이 끝자락이 오고 하면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냐? 시장은 빠르게 악재를 소멸시키면서 급반등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확장형 패턴의 끝자락에서는 뭐를 만듭니까? 급반등을 만든다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이 맥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때도 반등을 먹고요. 이때는 추세를 먹었죠. 그리고 이 투매가 떨어질 때도 이 기술적 반등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물론 노란 밴드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노란 밴드 왔다고 했죠. 그런데 문자는 안 보내드렸다고 했죠. 왜? 확장형이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투매가 발생이 되면은 분명히 또 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겠지만 전 사실상 뭐 예측을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왜? 아니 이 에코프로를 이 밴드에 오면은 12만 원대가 다시 오는 건데 이게 2개월 전 거의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 박앤세일이 된 이 싼 가격에 모셔준다는데 왜 이 겁을 내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악재들, 뭐 유가에 대한 상승과 원자재에 대한 상승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강등, 그죠?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밀렸어요. 지금 뭐 4거래일 밀리는 건데 이때는 며칠입니까? 거의 2주가 넘게 밀렸습니다. 그때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저점을 낮추는 이 똑같은 확장형에 대한 패턴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공포를 만들고 있는 이 전쟁이요, 전쟁.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가 곧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를 올리면 좋지가 않습니다. 유가도 잡아줘야 됩니다. 즉 이번 급한 공포를 만들지만 급하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이번에도 위기 뒤에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옵니다. 위기회. 제가 이 위기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잡아드렸던 맥점 다들 기억하시죠? 조정의 끝자락, 조정의 끝자락이요. 이번에도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 이번에도 제가 시장 판단을 좀 아주 잘해가지고 이 현재와 같은 1번과 2번과 같은 좋은 자리 이 3번 자리가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맥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무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역시 무료고요. 제가 영상을 저녁에 올려드리는데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면 너무 늦으실까봐 제가 이 실시간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워낙 근거가 없는 이 가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이 옆집 철수 말만 듣고 지금 이 소중한 자산 이거 굴리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작한 일이니까 혼자 매매하기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문자를 지켜만 보셔도 좋고요.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이 댓글로 맥점이라고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자, 댓글로는 제가 이 실시간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셔야지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다 이 번호를 저장했다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이 에코프로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네,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일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